2페이지요. 50페이지 보시면 무효행위의 재생. 자, 무효행위의 재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무효를 재생시키는 좀 웃기죠. 왜 그러냐? 원래 이런 무효라고 하는 것이 뭐지? 한번 볼까요? 무효라는 것은 갑과 을이 많지 않은 사람이요 17살짜리하고 계약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어때요? 계약은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는 성립 요건이 있고 성립했다. 그다음에 성립하지 않으면 불성립이죠. 성립하면 이제 효력. 이건 계속 나오죠. 일반자가 특별히 있고 모든 요건을 갖추면 유효, 갖추지 못하면 무효 아니면 취소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무효와 취소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무효란 말이 무슨 말이야? 무효. 무효는 성립은 했으나 이 말이죠. 알겠죠? 단지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뿐이죠. 그러니까 이 효력 요건을 어떻게 좀 수정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보자 이 말이죠. 그걸 재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효행위 재생에는 세 가지가 있어. 일부 무효, 무효행위 전환, 무효행위 추인 세 가지가 있어요. 예전에는 무효에서 시험이 잘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계속 지금 3, 4년 동안 무효의 한 문제, 취소의 한 문제 딱 배정이 돼 있어. 알겠죠? 그래서 무효의 시험, 무효 같은 것은 너무나 간단해.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맞춰야 돼. 알겠죠? 우리 아까 대리는 세 문제에서 네 문제가 나와. 양이 많죠? 좀 어렵죠? 그 대신 많이 나와. 그럼 좋잖아요. 좀 어려운데 공부 열심히 했는데 한 문제 나와봐. 열받잖아요. 근데 걔는 그래도 공부 열심히 한 거에 대해서 보답을 해. 문제가 세 문제, 네 문제 나오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 그 대리는 제가 강의한 범위를 넘어서 문제가 나왔다. 그것은 이 나라가 멸망했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랬을 때는 가능한 거예요. 자, 무효는 뭐죠? 무효는 성립 당시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어. 처음부터란 말은 성립 당시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어. 자, 무효는 누구든지 무효라고 주장해. 그래서 우리 뭐가 나오죠? 비진위 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는데 선의의 제3자가 무효를 말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누구든지 주장하니까 언제까지나 효력이 없어. 언제까지나. 그래서 우리 아까 뭐라 했죠? 무건들에서 무효임을 알고 방치했죠? 장기간 방치해도 무건대리가 유건대리로서 유효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언제까지나 효력이 없으니까. 거기는 지금 좀 자세히 써놨죠? 이건 자세히 써놓은 것은 나중에 이제 전체 이제 법을 어느 정도 알았을 때 3월 달에 다시 한번 할 때 여기까지 설명을 해요. 알겠죠? 그 정도만 하면 되고. 자, 그럼 취소 봐봐. 취소는 원칙적으로 유효해요. 유효. 아까 우리 취소할 수 있는 법령에 의해서 유동적 유효, 유동적 무효 했는데 기억 안 나요? 그걸 얘기해요. 원칙적으로 유효이지만 성립 당시 하자. 거기 줄거 봐. 없어요 거기? 성립 당시 하자를 이유로 나중에 취소하죠. 그럼 소급해서 뭐가 돼? 성립 당시 하자는 말은 뭐냐 이거예요. 봐봐. 취소는 성립 당시 하자인데 여기 봐봐. 이 지금 우리요. 아까 갑하고 을이 했는데 을이 17살짜리 했잖아요. 계약을 할 때 이 사람이 17살이었다 이 말이죠. 계약이라는 것은 법률에 성립할 당시에 하자가 있었다 이 말이죠. 성년이 아니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요, 봐봐. 얘가요 47살이에요. 계약을 할 때는 47살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기분 좋다고 밖에 돌아다니다가 전봇대에 부딪혀가지고 피성년 후인이 됐어. 그럴 수 있잖아요. 계약을 할 때는 멀쩡했잖아요. 계약하고 난 다음에 피성년 후인이 됐잖아요. 그럼 이건 취소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취소는 계약할 때 미성년자가 계약했냐 이거예요. 처음에 성년이 계약했어. 그럼 그건 유효해요. 며칠 있다가 피한정 후견이 됐어. 그건 취소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뭐를 취소하냐? 피성년 후견이니 피한정 후견이니 미성년자가 계약을 했다 이 말이죠. 착오를 당해서 계약을 했다 이 말이죠. 사기를 당해서 계약을 했다 이 말이죠. 이해됐죠? 그때 취소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걸 성립 당시 하자라고 그래. 그러니까 취소하면은 소급해서 무효니까 원래는 유효하잖아요. 나중에 취소하면 무효죠. 그럼 원칙은 유효니까 이걸 뭐라고 한다? 유동적 뭐라고 한다? 오케이 유동적 유효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유동적 유효. 알겠죠? 그 다음에 취소는 여기 봐봐. 무효는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하죠. 그럼 취소는 절대 그렇잖아. 제한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이라고 140조에 딱 규정돼 있어. 다른 건 절대로 못해. 알겠죠? 다른 사람 무조건 취소. 여러분요 가끔 길거리 가다 보면 사람들 이러죠. 둘이 막 얘기하죠. 야 너 어제 방구했다며? 방구했는데 아줌마 진짜 진상인 거 있지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뭐라고 그래? 그래? 그럼 그거 취소해버려. 기분 나쁘니까. 기분 나쁘다고 취소가 돼요? 절대로 안 돼. 그건 취소가 아니에요. 취소는 제한능력자나 착오, 사기, 강박의 경우에만 취소하는 거라고. 기분 나쁜 건 취소를 못한다고. 그리고 우리 시험에 뭐라 나왔죠? 제한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취소하기로 합의를 했어. 취소하기로 합의했어. 합의. 그럼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니까. 취소는 법에 딱 나와 있다고. 140조 법에 나와 있다고. 법에. 제한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만 법에 딱 나와 있다고.
그러니까 당사자 간의 합의로 법률행위를 취소해서 무효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취소는, 무효는 영원히 무효죠. 취소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0년, 그 다음에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3년이에요 그래서 10년 3년. 이거 지금 시험에요 한 4번 정도 시험에 나왔어. 아무것도 아닌데 바꿔. 안 날로부터 10년, 한 날로부터 3년, 이런 식으로. 알겠죠? 10년 3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뭐가 중요하다고? 안 날이냐 한 날이냐가 중요하다고.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0년이고, 취소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것을 뵌 날로부터 3년이고, 착오를 했다고 하는 것을 안 날로부터 3년이고. 아시겠죠? 그래서 계약을 체결한 날 10년, 안 날 3년, 이렇게. 그런데 잘 안 나와. 안 들어와. 안 날하고 한 날 안 들어와. 10년 3년만 들어와. 알겠죠? 그래가지고 시험 문제 나 가로, 이거 작년 재작년에 가로 열기가 나왔죠. 가로 열기가. 알겠죠? 앞에가 안 날이고 뒤가 한 날이야. 10년 3년을 알았는데 갑자기 집어넣으니까 10년 3년가 3년 10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앞에는 관심이 없고 어떤 놈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거 한번 딱 걸리면 너무 억울하잖아 이게요. 이건 그냥 보너스 문제인데 남들은 다 맞추는 건데 나 혼자만 못 맞추는 거니까 이걸 갖다가 째려보고 있으면 5분 흐르는 거예요. 알겠죠? 5분. 그러면 5문제 못 맞추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단순한 것처럼 단순할수록 정확하게. 자, 법률행위 일부 무효죠? 자, 볼까요? 법률행위 일부가 무효죠. 그러면 전부를 무효로 해. 이런 봐봐요, 여기요. 내가 항상 일부 무효는 과일을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과일이 이만큼이 썩었어. 그런데 썩지 않은 것은 개당 1,000원이에요. 썩은 것을 1,000원에 산다 안 산다? 안 사죠. 왜 안 사죠? 이걸 아무도 안 사. 일부만 썩었잖아요. 나머지는 괜찮잖아요. 그래도 아무도 안 사. 왜? 일부 썩은 것을 전체 썩은 걸로 우리는 취급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안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 무효는 원칙적으로 전부를 무효로 해. 시험에는 뭐라고 나온다 항상? 일부 무효는 일부만 무효로 한다. 그러면요, 아무 생각 없이 공부해 놓으면요, 그런 것 같아요. 기분에요. 일부 무효는 무슨 무효다? 전부를 무효다. 그런데 그 무효 부분이 없었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 이걸 가정적이에요. 무슨 말이냐? 주인이 이걸 내가 들었다 놨다 하니까 주인이 와가지고, 이게요, 과일이 정말 잘 익었죠. 냄새도 좋고 그런데 향도 좋고 그런데요, 이게 오는 과정에서 손상이 돼가지고요, 그냥 이거 500원에 가져가시려면 가져가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우리 가져갈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500원에 가져가. 작년에 얘기했나? 우리 엄마한테 한 번씩 가면 엄마는 과일을 좋아하시는데 과일이 다 문제가 있어. 근데 과일이 다 검정 봉다리에 들어있어. 그래서 이거 뭐냐고 물어보면 이거 과일이 얼마 싼지 모른다고. 보면은 과일이 다 문제가 있어.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엄마 같은 경우는 그냥 과일을 사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돈 주고 사니까. 근데 상처 입은 거 있잖아요. 상처 입은 거 한 봉다리 이렇게 주고 그러면 일단 양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부자라고 그걸 사다 놓은 거예요. 알겠죠? 그러나 집에 가면 온전한 과일이 거의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내가 이제 한번 사가면 이거 왜 샀냐 과일을. 내가 내일 또 차 오는데 차 오면 사면 되는데. 알겠죠? 이게. 그러니까 이것을 1,000원 주고 사라면 못 사죠. 얼마 주고 사러 가면 500원 주고. 그게 바로 이거예요.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거라고 인정된다. 나 이거 썩어도 괜찮아. 그런다. 500원이면 이건 괜찮은 거지 뭐. 이렇게. 이걸 우리 말한다. 가성비 찾죠. 요즘 가성비로 짱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면은 나머지 이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그 말은 나머지는 유효이다. 나머지는 뭐죠? 전부다 일부다? 일부는 유효다. 그러니까 일부가 무효면 나머지 일부는 유효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럼 볼까요? 여기요. 일부 유효죠. 원칙. 일부 무효는 전부 무효죠. 그런데 일부는 유효하고 일부는 무효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한다? 그러면 일단 법률행위가 일체성 하나로 이루어져야 돼. 아까 우리 사과 봤죠? 썩은 부분과 썩지 않는 부분이 하나로 돼 있죠. 그 다음에 분할 가능성. 이게 중요해. 가장 별안해야 되겠죠. 무슨 말이죠? 썩은 부분하고 썩지 않는 부분을 분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떻게 해요? 칼로 싹둑 자르면 되죠.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 여기 가분적이고 불가분 그러면 큰일 나. 불가분 그러면 큰일 난다고. 그 다음에 여기요. 당사자의 가정적. 가정이란 게 뭐죠? 1,000원에 가져가라면 가져갈 수 없는데 만약이 가정이죠. 만약 500원에 가져가라면 가져갈 수 있어 없어? 있죠. 그걸 가정적. 그것을 보충적 해석이라고 해. 무효행위 전환에도 가정적 의사는 말이 나와. 알겠죠? 그런데 이제 재밌는 말은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불가분이면 절대 안 돼요. 불가분이 뭐죠? 이런 커피잔 항상 하는 얘기. 커피잔을 누군가요? 재채기하면서 콧물 하나 터뜨려, 침을 한 방울 떨어뜨렸어.
그럼 어때? 티스푼 가져와가지고 그 부분만 떠내고 마실 수 있어 없어? 없죠. 그걸 뭐냐? 불가분이라고 그래. 나눌 수가 없다. 그걸 불가분이라고 그래. 그럼 이해됐죠 지금? 그거는 한 방울에 떨어뜨리면 전부가 다 무효인 것이죠. 아시겠죠? 일부 무효는 전부가 무효가 돼. 왜? 나눌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나눌 수가 있을 때 일부는 무효라고 일부는 뭘 할 수 있다? 유효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그러면 아마 일부 취소 똑같아. 일부 취소. 일부 취소는 뭐냐 봐봐. 여기요 일부가 무효이면 전부를 취소를 해. 그런데 일부는 유효라고 일부는 취소할 수 있어. 똑같아. 일부 취소도 어떻게 한다? 똑같이 가분적이 돼야 돼. 불가분 그러면 안 돼. 나눌 수가 없으면 안 돼. 그래서 일부 취소도 인정돼. 일부 무효, 일부 취소. 그래서 일부 취소라는 것이 우리 시험에 한 두세 번 나왔어. 알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매수했는데 허가 전이라면 건물만 등기 청구가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매수죠? 우리는 봐봐요. 여기 토지가 있죠. 이 토지가 허가구역, 허가를 받아야 돼요. 이 토지를 살려면.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지 건물 허가가 아니잖아요. 건물은 허가를 안 받아도 돼. 토지는 허가를 받아야 돼. 허가를 안 받죠? 그럼 무효가 돼. 무효. 그럼 토지하고 건물을 한꺼번에 샀는데 일부는 무효고 일부는 유효잖아요. 그럼 일부 무효는 무슨 무효죠? 전부 무효죠. 그러니까 건물 등기를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이제 이걸 가지고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써놨단 말이죠. 봐봐. 토지와 건물이죠. 토지하고 건물은 우리는 별개의 부동산으로 봐요. 따로따로 사고팔고 할 수 있단 말이죠. 이 말을 분할 가능성이라고 해요. 토지하고 건물은 따로따로 분할할 수 있어. 그러면 일괄하여 매수죠. 한꺼번에 매수했다. 그걸 일체성이라고 그래요. 일체성. 토지하고 건물을 한꺼번에 샀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허가전이죠. 허가전이라는 것은 현재는 무효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무효죠? 토지가 무효라는 거예요. 토지에 대한 허가가 없으니까 일부가 무효라는 거예요. 토지가 무효. 토지거래 허가인데 허가를 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토지에 대해서는 무효고, 그러면 건물은 유효잖아요. 건물이 유효인데 토지가 무효니까 일부 무효죠. 일부 무효는 무슨 무효다? 전부 무효죠. 전부 무효니까 건물만 등기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돼. 왜? 전부 무효가 원칙이니까. 여기서 허가전이라는 것은 토지에 대해서는 일부가 무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일부 무효는 무슨 무효가 된다? 전부 무효가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 거기 7번에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매수한 경우 이렇게 돼 있죠.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이것을 이제 이해하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예로 써놨단 말이죠. 그래서 일부 무효는 전부가 무효가 된다 이렇게 됐죠? 자요. 자 그러면 무효행위 전환. 무효행위 전환은 뭐냐면 자 여기 다 해놓고 자 설명하죠. 자 여기 해놓고 여기 봐봐. 여러분 우리가 남의 자식이죠. 남의 자식을요 데려왔죠. 그러면 무슨 신고해야 돼요? 입양 신고래. 입양 신고. 남의 아이를 데려오면은 입양 신고를 해야 돼. 어? 남의 아이를 데려오면 입양 신고를 해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요 남의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가 낳았다고 친생자 신고를 해. 친생자. 자기가 낳았다고 친생자 신고를 한다 이 말이죠. 그럼 자기가 낳은 애다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무효죠. 무효. 그런데 이 아이를 적어도 남의 아이를 내가 낳았다고 신고했다고 하는 것은 나는 이 아이를 키울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잖아요. 그런데 친생자 신고가 무효라고 해서 다시 얘를 고아원으로 보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처음부터 이 친생자 신고를 친생자 신고로 보지 말고 처음부터 이것을 입양 신고로 보자 이 말이죠. 처음부터. 왜? 적어도 이 아이를 내가 키울 생각은 있으니까. 그러면 입양으로서 효력이 있다 이 말이죠. 입양으로서 효력이 있다. 이해됐어요? 그럼 여기 한번 봐봐. 이제 그래서 이제 뭐냐? 이 무효란 말은 친생자 신고란 말이고 다른 법률이란 말은 입양이란 말이에요. 이게 138조가 되게 어렵게 돼 있어. 한번 봐봐. 뭐라고 했다? 무효인 법령이 무효는 무조건 친생자로 읽는 거예요. 무효인 법령이가 다른 법령이는 무조건 입양 신고로 읽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읽어볼까요? 무효인 법령 친생자 신고가 입양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무효 친생자 신고가 무효라고 하는 것을 알았더라면 입양하는 것을 의혹할수라고 인정될 때 입양으로서 효력이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친생자 신고가 무효라는 것을 알았으면 처음부터 입양 신고를 했을 것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무슨 신고로 봐주자? 입양 신고로 봐주자. 그래서 어떻게 읽는다? 무효는 무조건 다 뭐로 읽고 친생자, 다른 법령은 무조건 뭐로 읽고 입양으로 이렇게 바꿔서 읽으면 딱 맞는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그래야지 138조가 이해가 되지. 그렇지 않고 그냥 읽었는데 138조가 이해가 된다. 용서가 안 돼. 알겠죠? 자 그래서 그럼요 53페이지 봐봐. 왼쪽에
53페이지 왼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무효행위 전환 나와 있어요? 그게 바로 그 1번이 바로 138조예요. 이 1번이 138조 법조문이라고. 알겠죠? 이게 법조문이라고. 이 법조문은 그냥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하나하나 다 써놓은 거라고. 됐죠? 지금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알겠죠? 그래서 다 써놨잖아요. 거기 무효는 친생자로, 다른 법령에는 입양으로. 그렇게 해서 읽으면 이 법조문이 이해가 돼요. 이걸 무효행위 전환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자, 그럼 무효는 성립하기 전이에요? 성립하고 난 후예요? 성립하고 난 후죠. 성립 후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다른 법령이 하는 것을 우욕하였으리라고 우욕해야 돼. 이것을 가정적 의사죠. 자, 그러면 질적 일부 무효라고 하고 뭐 중요하진 않아요. 자, 4번 중요해. 별 하나에 4번 불공정한 법률 행위로서 무효죠. 불공정한 법률 행위로서 무효이면 무효행위 전환이 적용이 돼요. 무효행위 전환. 그래서 여기 뭐냐면 이런 거예요. 봐봐요. 맨 처음에 이게요 1억짜리거든요 1억짜리인데 갑이 을한테 집을 사라는 거예요. 난 돈 2천밖에 없어. 그럼 못 사.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야, 그러면 나 당장 급하니까 그 2천이라도 줘. 2천이라도 줘 하고 1억짜리 2천을 샀는데 을이 뭐라냐? 야, 그래도 그렇지. 너무 싼 거 싸잖아. 아무리 안 해도 반값은 내가 줘야지. 이렇게 얘기해. 내가 관계없어. 그냥 2천을 줘. 나는 반값으로 주려고 했는데 2천을 달라는 거예요. 그럼 2천에 팔았단 말이죠. 그럼 1억하고 2천은 몇 배 차이예요? 5배 차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갑이 이제 일처리가 다 끝나니까 정신 차려가지고 1억짜리를 2천에 팔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현저한 불공정이다. 그러니까 내 집 돌려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불공정해서 무효인데 그러니까 내 집 돌려달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을이 뭐라고 하냐? 야, 내가 그때 너하고 계약할 때 내가 얼마는 준다고 그랬어? 반값은 준다고 하지 않았냐. 불공정하려면 3배에서 4배 정도 차이가 나면 불공정이거든요. 그러니까 1억짜리를 적어도 3천만 원 정도에 사면 그건 불공정이에요. 그런데 내가 얼마를 준다고 그랬지? 얼마를? 5천원 준다고 했지 않냐. 5천원. 근데 너가 괜찮다며 3천 더 줄게. 이렇게. 이해됐죠? 그러면 그건 불공정이다 아니다?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한다? 무효행위 전환이다. 알아서 3천 더 줄게. 내가 반 그때 준다고 했으니 그럼 이제 몇 배밖에 차이가 안 돼? 2배. 불공정이다 아니다? 아니죠. 이걸 무효행위 전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공정한 법률 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무효행위 전환이 뭐가 될 수 있다? 적용될 수 있다. 자, 중요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 하나는 뭐? 무효행위 전환에서 무효는 성립 후의 문제이다. 두 번째, 불공정한 법률 행위로서 무효일 때 전환이 인정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러분 봐봐요. 여기 이제 구체적인 예를 이제 쭉 써놓은 거예요. 구체적인 예를. 여러분 보면 무효행위 전환 걸면 다 돼 있죠? 한번 볼까요? 남의 자식을요 친생자 신고하면 무효인데요 입양 신고로서 효력이 있고요. 혼인 외라고 하는 것은 혼인 신고하기 전에 아기가 태어나. 요즘은 혼인 신고하기 전에 아기가 태어나는 경우 종종 있죠. 그럼 어떻게 한다? 이거를 혼인 중에 출생자로 신고를 해.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그것을 인지 신고로 써 있어. 봐봐. 야, 봐. 아빠, 먼저 남자하고요 여자가 있죠. 여자한테서 먼저 아기가 태어나지.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게 되냐? 만약에 이 두 사람이요 혼인 신고를 했다. 신고를 한 상태에서 아기가 태어나죠. 이것을 뭐란다? 혼생자를 혼인 중 출생자. 혼인 중 출생자. 그러면요 아무 문제가 없죠. 혼인 신고가 된 다음에 아기가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애가 먼저 태어난 거예요. 여기서 아기가 먼저 태어난 거예요. 아기가 2월 1일 날 아직 혼인 신고해서 안 해서 아직 신고 안 했는데 아기가 태어난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엄마하고 아기는 엄마가 내 뱃속에서 내가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빠하고 혼인 신고도 못하고 그게 뭐가 중요해요? 내 새끼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아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친모자 관계예요. 그런데 누가 항상 문제예요? 아빠가 문제가. 아빠가 누구냐 이 말이죠. 옆집 총각이냐 아니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항상 아기는 엄마하고는 문제가 안 돼요. 누가하고 문제돼요? 아빠하고 문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인신고하기 전에 애가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이 아빠는 이 아이가 내 아기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 인정. 그래서 그걸 인치라고 그래. 인치. 내가 그것을 내 아이라는 것을 알고 내가 인정한다 이 말이죠. 그럼 인지야. 그러면 인지하려면 옛날에는 인지신고가 되게 복잡했어. 왜요? 인지신고하려면 어렸을 때는 못해. 애가. 왜? 아빠는 분명히 왼손잡인데 얘는 지금 뭐죠? 장난감을 오른손으로 잡고 있네. 판사가 이거 판단하기 어렵잖아요. 그리고 돌경도 애가 되면 있잖아요. 남자이고 여자이고 몸무게 다 똑같아. 다 빵빵해가지고 있잖아요. 돌 사진 보면은요. 누가 누군지 알아? 몰라. 그러니까 이거 구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그럴 필요 있어 없어? 없어. 뭐 하나만 끝이요.
그렇죠. DNA 하나면 끝이죠. 친정인 하나면 끝인 거예요. 요즘은 인지란 것이 너무나 간편해. 옛날에는 이게 어려워. 딱 봐가지고 얘를 딱 봤더니 아빠는 그렇죠. 아빠는 이렇게 생겼는데 딸내미 이상한데 왜 닮지 않았다 이 말이죠. 옛날에는 그걸 닮아야 돼. 그래서 옛날에 보면 뭐 누구의 뭐 정치인 누구의 혼외자가 와가지고 인지 신고해달라고 막 했는데 안 받아줬단 말이죠. 근데 그때 신문에 나와 누가 보더라도 아빠 누구를 꼭 빼닮았다 이렇게. 우리는 그걸 DNA 검사를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뭘 봐야 돼요? 겉모습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보면 뭐 닮을 데 없으면 어디 닮았다? 발가락이 닮았다. 알겠죠? 이게 같이 골치 아프잖아 인지가. 근데 요즘은 뭐 발가락 안 닮아도 돼. 뭐가 있으니까 친정하기는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요즘은 인지신고를 하는 거예요. 간단한데 옛날에는 어려웠죠. 요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뭐냐면 봐봐. 그러니까 애가 먼저 2월 1일 태어나죠. 그럼 애 출생신고를 한다 안 한다? 출생신고는 안 해. 안 하고 먼저 무슨 신고한다? 혼인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출생신고를 해. 이런 중에 혹시 한 살 뒤에 된 신분 있어? 엄마가 분명히 너는 80년생이라고 하는데 81년에 그 출생신고 된 사람 있죠? 엄마 아빠의 과거를 들여다봐. 알겠죠? 그러면 딱 맞아.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농담으로.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출생신고를 먼저 하니까 서류상으로는 어떻게? 서류상으로는 혼인 중에 출생자를 보죠. 혼인신고하고 난 다음에 한 거죠. 혼인 중에 출생자가 되죠. 보통은 다 그렇게 하죠. 근데 이미 아기가 태어난 건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생과사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기가 이미 태어났는데 서류를 조작해서 서류만 조작한 거지 실제로 얘는 이미 태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혼인 외의 출생자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신고해도 그건 무효죠. 그런데 아빠가 굳이 아기의 엄마하고 혼인신고까지 하고 1년을 미뤘다가 출생신고를 했다고 하는 것은 그 자식이 내 자식이라는 것을 뭐 한 것이다? 인정한 것이다. 그러니까 인지로서 이렇게 있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인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요. 비밀증서한 유언이죠. 이것을 자필증서 유언으로 볼 수 있어. 그런데 유언은 뭐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죠. 이 말의 뜻이면 이 말은 단독행위가 단독행위로 전환된다 이 말이에요. 또 여러분 유언은 뭐죠? 특별 성립 요건이죠. 여러분 특별 성립 요건에 뭐가 있어? 어음의 방식, 유언의 방식 5가지, 법인 설립할 때 등기가 있어야 되고 혼인에서 뭐가 있어야 되고 신고. 그러니까 이 비밀증서 유언은 요식행위예요. 요식행위가 요식행위로 전환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자, 다음 세 번째는요 어음이죠. 어음은 일정한 방식이 있어야 돼. 어음이 무효이면 이것을 차용증으로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음이란 것보다 요식이 차용증은 요식 아니야. 잘못했어. 요식이건 불요식이야. 불요식. 차용식은 불요식이야. 불요식. 요식이 불요식으로 전환이 된다 이 말이죠. 요식이 불요식. 혹시 그 요식으로 돼 있나요? 그래서 요식이 아니에요. 여기 있죠. 요식이 거기 있죠. 불요식으로 돼 있죠. 조그만 글씨로 불요식 돼 있죠. 그런데 봐봐요. 단 불요식이 요식으로 전환한다. 불요식이 뭐냐? 차용증. 요식이 뭐냐? 어음이에요. 그러니까 차용증이 무효라고 해서 차용증을 어음으로 볼 수는 없지만 어음이 무효면 어음을 뭐로 볼 수는 있다? 차용증으로 볼 수 있다. 여러분 조그맣게 써 있잖아요. 조그맣게 여기 어음의 요식, 여기 차용증에 불요식 돼 있잖아요. 이거 불요식이라고. 알겠죠? 그런데 차용증이 무효라고 해서 그것을 어음으로 볼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연착된 승낙. 우리가 아직 안 배웠는데 여러분 11월 달에 배웠는데요. 연착된 승낙을 뭐로 본다? 새로운 청약. 승낙하고 청약은 불요식이에요. 그래서 불요식이 불요식으로 전환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다 필요 없이 딱 하나만 정확하게 알면 되겠죠. 뭐요? 불요식이 요식으로 전환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하나만 알면 돼. 불요식이 요식행위로 전환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됐죠? 이거 하나만 알면 되고 나머지는요 아직 시험이 안 나오고 시험은 뭐가 이거 우리 시험 이거 안 나왔어. 이거 알았죠? 남의 자식을 친생자 신고했다. 입양으로서 이렇게 있다 이렇게. 자, 이제 무효인 추인을 보죠. 자, 무효인 추인은요. 무효인 추인. 자, 추인이 되는 것이 있고 추인이 안 되는 것이 있어. 여러분 혹시 무효인 추인 나와 있죠? 한 장 더 넘겨야 되나요? 자, 무효인 추인 한번 보세요. 추인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있죠? 추인이 되는 것은요. 강행법규 위반, 반사회질서 103조, 불공정한 법령에는 추인이 안 돼요. 추인이 되는 것은 뭐가 있어요? 107조 비리니, 108조 통정, 의사무능력, 그 다음에 착오 등을 이유로 취소되어 무효가 된 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죠. 그럼 뭐가 돼요? 무효가 되죠? 무효가 되면 무효니까 추인할 수 있어. 그러니까 추인할 수 없는 것은요 103조, 104조 강행법규 위반. 추인이 되는 것은요 107조 비리니, 108조 통정의 표시,
의사 무능력. 의사 무능력자 뭐죠? 술이 많지 않은 사람. 술이 많지 않은 사람. 술이 많지 않은 사람은 의사 능력이 없죠. 그런데 무효인데 술이 깨고 난 다음에 인정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걸 추인할 수 있다 이 말이죠. 특히 여러분 여기도 시험이 잘 나와. 사고나 사기나 강박 등을 이유로 취소해서 취소하게 되면 뭐가 돼요? 무효가 되죠. 그러니까 무효행위 추인이 가능한 거예요. 무효행위 추인.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 맨 위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나요?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재밌는 말 봐봐. 이 말은 맞아요?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맞아요?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맞냐고? 무효인 것을 추인했으니까 효력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여러분 다시 여기서 문제. 자, 여러분 무효의 3대 원칙 시작.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죠. 무효는 누구든지 효력을 주장하죠. 무효는 언제까지나 효력이 없죠. 그러니까 언제까지나 효력이 없죠. 그러니까 한 번 무효는 영원한 무효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무효인 것을 추인해도 유효가 될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무효인 것은 추인해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것이 아주 중요해. 그러니까 봐봐.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나와. 무효인 법률 행위를 추인하게 되면 유효로 된다 이렇게 나와. 큰일 나. 한 번 무효는 영원한 무효다. 무효인 것이 절대로 뭐가 될 수 없다? 유효가 될 수 있어 없어? 없다. 알겠죠? 다만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동그라미 알고 추인하죠.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 새로운 앞에다가 써야 되겠죠. 그때부터 이렇게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 이렇게. 자, 그럼 봐봐요. 이제 그림은 없지만 이러면요 이렇게 써놨다면 제가 이제 본단 말이죠. 갑과 을이 3월 1일 날 짜고 갑이 을하고 짜고 했단 말은 거짓말로 매매했다 이 말이죠. 가장 매매를 해 3월 1일. 그럼 가장 매매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이죠. 무효. 그래서 을 앞으로 등기를 해. 그럼 이 등기도 뭐다? 무효. 을은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이 갑이요 누군가가 자기한테 압류가 들어오거나 경매가 들어올지 모르니까 갑이 을하고 짜가지고 1억 원에 현시가가 얼마지? 1억이니까 1억 원에 매매계약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건 무효죠. 그런데요 이 갑하고 을하고가요 무효의 원인에서 벗어난 후 예를 들어서 술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술에서 깬 다음에 이 말이죠 벗어나면 7월 1일 날 뭐라 한다? 추인을 해. 추인한다는 것은 뭐냐? 여기 지금 여러분요 여기 뭐죠? 3월 1일 있죠. 여기 3월 1일. 이 3월 1일 날 계약을 했을 때요 계약의 그 원인이나 계약의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때 이 건물을 1억 원에 사고 팔기로 계약서를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계약 내용 3월 1일의 계약 내용 그대로 여기에서 그것을 그냥 새롭게 그 내용 그대로 계약한 것으로 보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3월 1일 날 계약을 유효로 본다 이 말이 아니고 3월 1일 계약은 무효인데 3월 1일 계약 내용대로 우리 오늘 다시 계약서 쓰는 것으로 하자 이 말이죠. 그것을 무효행위 추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효행위 추인은 3월 1일 무효였던 것을 오늘 유효로 그것을 유효로 만들자 이게 아니고 한 번 무효는 영원한 무효니까 그놈은 영원히 무효로 잠들라고 하고 아시겠죠? 우리가 3월 1일 계약 내용 그대로 오늘 다시 계약서를 쓰자 이 말이죠. 그것을 뭐라고 한다? 무효였던 법률행위를 뭐한다? 추인한다 이렇게 얘기해. 그렇다고 해서 무효인 것이 살아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때부터 오늘부터 7월 1일부터 갑과 을이 3월 1일 날 계약했던 그 계약 내용 그대로 새롭게 법률행위란 말이며 계약이죠. 새롭게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이 말 아니에요. 그걸 무효행위 추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3월 1일 날 계약이 유효가 되는 것이 아니다. 3월 1일 계약의 내용대로 똑같이 다시 계약서를 썼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제는 둘이가 짜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사고 팔고 하기 위해서 했다 이 말이죠. 그걸 무효행위 추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계약서를 다시 쓴 거잖아요. 그럼 오늘부터 이 계약은 유효가 되죠. 오늘부터. 그러니까 그때부터라고 그래요. 그때부터. 따라서 소급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죠. 소급하지 아니한다. 어디 있죠? 소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요 봐봐. 가장 매매가 무효임을 알고 비진지 표시가 무효임 아까 우리 하는 거 의사무능력이죠. 의사무능력자가 무효임을 알고 여기서 뭘 한다? 추인하죠. 추인하면 언제부터? 그때부터 새로운 법령으로 본다. 새로운 법령, 새로운 계약으로 본다 이 말이죠. 문제는 뭐죠? 그때부터죠. 그런데 소급표가 없죠. 그런데 당사자 안에는 여기 줄과 당사자. 그럼 당사자가 누구예요? 당사자는 특정인과 특정인이죠. 특정인과 특정인이죠. 그럼 특정인과 특정인을 무슨 관계라고 한다? 채권 관계죠. 채권 관계라고 하죠. 채권 관계. 그럼 채권은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죠. 임의 규정이니까 이걸 뭐라 할 수 있다?
다른 합의를 할 수 있다 없다? 다른 합의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소급할 수 있다 이 말이죠. 항상 당사자가 이란 말은 특정과 특정이 이것을 채권이라고 그래요. 채권 관계다 이 말이죠. 채권은 임의규정이고 임의규정이니까 다른 합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채권이니까 다른 합의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좀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당사자 간에는 소급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요. 자, 채권 소급이죠. 그 다음에 여기 봐봐요. 이제 우리 아까 여러분요 했던 것을 지금 정리해 놓은 것인데요. 자, 그럼 책에는 없는데요. 필요하면 나중에 복사해 드릴게요. 그냥 봐. 여기요. 무효행위 추인이죠. 이때 무효는 확정적 무효예요. 자, 추인은요. 추인하면 그때부터 확정적 유효가 돼요. 여기 봐봐요. 2번요. 무권 대령의 추인이죠. 무권 대령이 뭐죠? 유동적 무효라고 그랬죠. 그런데 추인하게 되면요. 처음부터 다른 의사표시 없으면 대리행위 시부터 유효죠. 소급해서 확정적 유효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요.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의 추인은요. 취소할 수 있는 아직 취소했어 안 했어? 아직 안 했으니까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죠. 그래서 유동적 유효라고 그래요. 추인하면은요 그때부터 확정적 유효가 돼. 내가 이걸 왜 지금 이것을 세 개를 해놨느냐, 이 세 가지가 중요한데요. 사람들이 자꾸 추인이 뭐냐 이렇게 단어를 물어봐. 그러면 한 번의 설명이 간단히 끝나는 것이 있어. 근데 여기는 봐봐. 추인이 벌써 무효행위 추인, 무권 대령의 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의 추인, 여기 세 가지나 있잖아요. 그럼 그때 추인의 효과가 여러분 그때부터 유효, 소급해서 유효, 그때부터 유효 다르잖아요. 여기는 처음부터 확정적 무효인 것을, 유동적 무효인 것을, 유동적 유효인 것을 다 다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어느 한 가지를 가지고 설명해 줄 수가 없다고요. 왜냐하면 내가 이걸 설명해 줬어. 갑자기 또 이걸 공부하는데 뭐가 또 달라. 또 헷갈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추인이라고 하는 것이 나온 것이 세 가지인데 세 가지를 다 지금 정리해놨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두 가지예요. 그럼 이 두 가지에서 무효행위 추인은 그때부터니까 소급표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런데 무권 대령의 추인은 뭐가 있어? 소급표가 있어. 그러니까 무권 대령하고 무효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무권 대리는 소급표가 있는데 무효행위 추인은 소급표가 없죠. 이 두 가지를 꼭 바꿔. 뭐라고 한다? 무권 대령의 추인은 그때부터 유효다, 무효행위 추인은 소급해서 유효다 이렇게 바꾼다고. 헷갈리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러분요 필요한 나중에요 여기 그림 없는 것은 다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복사해 줄게요. 알겠죠?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아니 왜냐면 여기에는 되도록이면 여러분이 이걸 알고 있다는 전제에서 이것은 결론이에요. 강의 노트는 과정이 아니라고 내가 얘기했죠. 그러니까 결론을 써놓은 것이고, 왜냐하면 시험은 이렇게 나오니까. 그런데 이걸 가지고 있잖아요. 이것은 뭐고 이것은 뭐고 이것은 뭐고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물어보지 않는다고. 결론은 뭐냐? 우리는 결론은 무효행위 추인은 소급표가 없다 이 말이고, 무권 대령의 추인은 소급표가 있다 이 말이고, 이렇게 이게 바로 결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론만 우리 이제 책에다 쓰는 것이고, 이건 과정이고.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려면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겠죠. 아시겠죠? 자, 이렇게요. 이건 복사해 드리도록. 이것뿐만 아니라 몇 개 있죠. 있으니까 그건 다 복사를요 정리를 해가지고 복사를 해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자요, 확정적 무효인 것은 무효죠. 무효인 법령에는 추인하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그 다음에 그래서 무효는 언제까지나 효력이 없죠. 그 다음에 2번 추인한 것은 일방적 의사표시다. 그 추인은 뭐죠? 아까 세 가지. 추인은 의사표시니까 어떻게 알면서, 명시적, 묵시적, 세 가지. 그 다음에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의 취소에 취소. 그럼 취소하게 되면 아까 뭐가 된다고 그랬죠? 무효. 취소하면 뭐가 돼? 무효. 그러면 무효행위 추인하래. 왜? 취소하면 뭐가 되니까 무효가 되기 때문에. 무효행위 추인. 그래서 아까 우리 추인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어? 107조 비진이, 108조 통정, 그 다음에 뭐다? 의사, 무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으로 취소가 된 경우. 그렇게 얘기했죠? 이게 바로 그 취소가 되는 후. 취소하죠, 취소. 여기 취소를 하게 되면 뭐가 돼요? 무효가 돼요. 그러니까 무효행위 추인을 해. 시험에 잘 나와 이것도. 자요, 4번.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했다. 그럼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했단 말은 언제부터 유효다? 언제부터? 그때부터. 이게 시험에, 우리 시험에 한번 나왔어. 그때부터. 소급하여 그럼 큰일 난다고. 그때부터. 알겠죠? 강제 집행을 면탈할 목적 없이 명의신탁하고 사실혼 배우자가 혼인해. 우리가요 강제 집행을 면탈할 목적 없이 부부간의 명의신탁은 유효거든요. 사실혼 배우자 간의 명의신탁은 무효거든요. 그런데 사실혼 배우자가 혼인을 했다잖아요. 그럼 언제부터 유효해요? 혼인한 때부터. 항상 그때부터. 그때부터 유효이다. 그때부터 유효다. 혼인한 때부터. 그래서
혼인하면은 그때부터 혼인할 때부터 유효다 이 말이죠. 처음부터 유효가 아니고. 알겠죠? 여기요 무효인 가는 길을 무효인 것을 유효로 하기로 했다. 유효로 언제부터? 그때부터. 그렇죠?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을 취소했죠? 취소가 되면 뭐가 돼요? 무효죠? 그럼 무효면 추인하죠? 그럼 언제부터? 그때부터 유효다. 그때부터. 그래서 무효행위 추인이라고 그래요. 무권 대리행위 추인은요 소급표가 있죠. 그런데 무효행위 추인은 소급표가 없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정확하게 두 개를 정확하게 구별하고 있으면 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이것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자, 참고로 보시면 참고로 이것도 시험에 좀 나오죠. 장래를 향해서 무효냐? 장래를 향해서 소급표가 없는 거. 장래란 말은 소급표가 없는 거. 해지 무효행위 추인 소급표가 없죠. 조건의 성취는 원칙이야. 원칙은 소급표가 없어. 합의로 소급해요. 합의. 조건의 성취는 합의로 말할 수 있다. 소급할 수. 원칙은 소급표가 없어. 알겠죠? 합의로 소급할 수 있어. 기한은 절대로 소급표가 없어. 기한은 소급표가 없어. 기한은 가등기 기한 본등기 할 때 물권 변동이죠. 물권 변동은 언제부터? 물권 변동은 본등기 시부터. 그 말은 소급표가 없다 이 말이죠. 소급표가 없다. 자, 그다음에 취소는 소급표가 있죠. 해제 소급표가 있죠. 해지는 소급표가 없죠. 해제는 소급표가 있고. 그다음에 무권대리 아까 했죠. 무권대리 행위 추인 뭐가 있다? 소급표가 있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시 순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순위는요. 순위는 가등기 시로 소급해. 가등기 시로 소급한다. 가등기 할 때 소급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요, 우리가 유동적하고 유동적 유효가 있고 유동적 무효가 있어. 유동적인 게 뭐죠? 토지거래 허가가 있기 전까지는 무효. 허가가 있으면 유효. 그다음에 무권대리도 유동적 무효죠? 유동적. 정지 조건부도 유동적 무효.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 정지 조건부는 뭐란다? 소유권 유보부 매매라고 해요. 우리 다음 주에 배울 거니까 이거 놔두고요. 그다음에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은요. 이것은 뭐란다? 이것은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은요. 유동적은 여기까지는 뭐다면 여기까지 이것은 유동적 불확정적 무효이고 무효.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은 유동적 뭐가 되고 유효 차이가 있어. 하지만 유동적이야. 유동적인데 유효이고 유동적인데 무효이고 이렇게. 그럼 시험에 뭐라 나온다? 다음 중에서 법률 효과가 확정적이지 않는 것은 그러면 넷 중에 하나를 물어보는 것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그럼 상대적 무효는요. 상대적 무효다 써. 상대적 무효는 뭐냐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걸 상대적 무효라고 해요. 그래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상대적 무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비진의 표시, 통정의 표시 알죠? 그걸 상대적 무효라고 그래요. 비진이하고 통정하.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뭐라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을 찾으시오. 상대적 무효를 찾으시오. 비진이하고 통정이요. 나머지는요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야. 무슨 무효가 원칙이다?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야.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에요. 절대적 무효는 뭐죠? 절대적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시험에 뭐라 나와? 이렇게 나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대항할 수 있다 절대적이죠. 있는 것이 아닌 것은 상대적이죠. 상대적 무효를 찾아라 이 말이죠. 상대적 무효를 찾아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됐어요? 알죠? 그래서 우리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절대적이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상대적이다 이란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고 나서 뭐가 있다? 상대적 취소가 있죠. 상대적 취소는 뭐냐면 차고 사기 강박. 차고 사기 강박을 상대적 취소라고 하고요. 절대적 취소가 있죠. 절대적 취소. 여기 없나 이제? 여러분 절대적 취소가 있죠. 절대적 취소가 뭐가 있죠? 절대적 취소는 뭐가 있어요? 제한 능력자가 취소하죠. 제3자는 선악 불문하고 보호가 안 돼요. 절대적 취소를 제한 능력자. 상대적 취소는 뭐죠? 취소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그러면 상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는 뭐다? 상대적 무효는 비진이 통정의 표시. 그러면 나머지는 다 절대적 무효예요. 그럼 절대 무효니까 뭐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무효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다 무효야.
103조 위반, 104조 위반, 강행복계 위반, 의사 무능력자 다 절대적 무효예요. 비진하고 통정의 표시만 상대적 무효예요. 알겠죠? 이 두 가지만 무효인데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것들은 전체적인 것은 지금 법에서 나온 것들을 다 정리해 놓은 거잖아요. 지금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알겠죠? 암기가 잘 안 되고. 그런데요, 나중에 지금 해제, 취소 이런 거 배우잖아요. 배우면서 이 이야기를 또 해. 또 하면 그때 그 말이구나, 이걸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전체를 지금 다 공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우리가 좀 있으면 또 취소하면 또 이 말이 또 나와. 취소하면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의 추인 또 나와. 그럼 그때 또 내가 또 얘기해, 똑같은 말을. 그러니까 일단 한번 들었잖아요. 한번 들었으니까 나중에 들을 때는 무슨 말인지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자,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하고, 우리는 취소는 뭐다? 절대적 취소가, 여기서 비교되는 게 절대적 취소죠. 절대적 취소가 있다 이 말이고, 그다음 절대적 무효가 있다 이 말이고, 상대적 취소, 절대적 취소가 있다. 절대적 취소는 제한 능력자. 여기요, 유동적 무효가 있다는 것은 무슨 무효가 있다? 확정적 무효. 원래 무효는 확정적 무효가 원칙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고 나중에 여러분 이게 있으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걸 정리해 놓고 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모의고사 같은 거 한번 보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알겠죠? 걱정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거기 54페이지 보면 토지거래 허가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요, 여기는 못 하겠네요. 알겠죠? 못 하겠고요. 여기 하겠습니다. 여러분요, 일단 오늘은요, 여기까지요. 일단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요, 오해 문제가 문제풀이가 문제네요. 여러분요, 그 오해 문제풀이는 그 공동 소유가 있거든요. 물권법 공동 소유요. 그래서 소유권이 마지막 부분인데 그 부분을 안 하면 안 되겠어요. 물권법의 공동 소유 대리죠, 대리 부분은요, 문제 좀 풀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했죠? 그래서 다는 못하고요. 일단 오늘 여러분 그 문제풀이 하는 것은 너무 또 늦게 오니까 야간반들이 밖에서 기다리더라고요. 되도록이면 5시 반을 넘기지 않으려고요. 오늘은 좀 시간이 많이 있는데 5시 반까지만요. 일단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야간반들이 밖에서 기다리니까 저분들이 밖에서 담배 피우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분들도 와가지고 여기서 가습을 해야 되잖아요. 너무 좀 그러니까요. 보험성하고 얘기했거든요. 5시 반 넘기지 말라고. 5시 반 정도, 5시에서 5시 반 사이에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나머지 때 이제 공법에 대한 것도 또 빨리 끝나니까요. 그때 와서 하면 되니까요. 이번 주 그리고 2월 달부터는요, 시간표를 조정해가지고요, 민법을 강의하니까 부담되니까요. 그 시간이 안 되니까 다른 일요일 있죠. 수요일이나 목요일날 이때 문제풀이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민법 강의가 없는 아까죠. 월요일, 수요일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따 3시 반에요. 대리권에 관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